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주말에 또 편히 쉬시면서 주말 영상은 제가 조금 이런저런 편안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또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편하게 좀 시청하시라고 주말에는 좀 다양하게 진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는 최근 흐름은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슈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움직였고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움직였으면 주가가 지금 이 모양입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10만원 넘어서면서부터 5만원 초중반 때부터 10만원대까지 단기간에 거의 더블이 왔는데 이 더블이 오는 시간 동안 카카오는 뭐 했는데요? 빌빌 기다가 빠졌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자회사들에 인한 어떤 주가가 카카오가 움직인다? 이건 아니라고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일 것 같아요. 다음 주의 시장,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7월 마지막 주와 한 8월 첫째 주 정도가 여기서 시장이 더 가냐 못 가냐를 이야기를 한다면 버티기만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 뭐 구조적인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큰 폭락, 뭐 큰 상승보다도 어느 정도 횡보성을 보여주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 또 개별 장세, 개별 움직임의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은 일단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카카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카카오의 실적은 뭐 의심할 게 없죠. 잘 나와요. 잘 나올 거고 정말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카카오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좀 들리시면 준비를 할 것들은 좀 해봐야겠죠.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139,500원으로 마감을 좀 보여줬었고, 사실 뭐 수급은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단기적 기술적 반등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딱 지금은 그냥 이 과열되어 있는 이 구간이 그냥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신고가까지 기록을 좀 했었고,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좀 부진하기 때문에 뭐 큰 등락을 보이지 않으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좀 보여줬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할 것 같나요? 하락을 할 것 같나요? 사실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결국에 5대5의 확률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방향을 불었으면은 누군가는 맞추고 누군가는 틀리겠죠. 근데 이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VIP 회원님들께는 제가 어제 금요일날 마감 시황 영상에서 싹 다 브리핑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존재하는 모멘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장 내에서 존재하는 모멘텀은 실적, 이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실적이 시장 전체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가가 막 많이 오르고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실적 시즌은요,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서는 개별 장세예요.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결국에는 실적 좋은 놈들 많이 가는 거고, 근데 좋아도 못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시장에서 이번에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다 등등.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질 때는 이거 선반영 됐어 라고 평가할 때도 있고, 반대로 실적이 나쁜데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경우는 그것도 선반영 됐어 라고 미리 또 하락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결국에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봐야지 단순하게 실적 발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잘 나왔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을 보이거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좀 우러러 이렇게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에 구조적으로
우리 과거의 팬데믹처럼 시장을 박살내기에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보면은 결국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체 확진자의 미국 기준으로면요 97%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예요.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서 80% 이상은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80% 이상은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타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상 최대치를 계속 또 경신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를 조금 그래도 낮추고 있는 부분은 사망이나 입원율은 최저다. 이거 결국엔 뭐예요? 백신 맞으면 된다. 그래서 확진자를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방역을 강화하는 게 아닌 접종을 서두르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의 방향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우리 이슈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자, 연준 7월달 FOMC 주목해야 된다. FOMC에서 회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뭐 해외 증시 많이 움직임을 보이죠, 또. 그죠? 자, FOMC 회의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박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테이퍼링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풀었던 돈들, 유동성들을 점점 이제 회수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긴축, 테이퍼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 시장에는 악재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결국에 긍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죠? 결국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제가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기 애가 막 울어요. 그래서 울면은 어떻게 뗐으니까 시끄럽잖아. 또 막 뭐 밖에 나와 있는데 애 울고 이러면 달래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만약에 울지 말라고 또 윽박 지를 수도 없고 그 달달한 거 사탕을 하나 물려줬어요. 그럼 그 사탕을 먹고서 애가 울음을 그쳤어. 근데 울음 그쳤다고 사탕을 계속 막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 극단적으로 이빨이 또 썩어요. 이 썩으면 그게 또 더 골아퍼.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울음 그쳤으면 눈치 보면서 사탕을 또 뺏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결국에 주식시장에는 조금 이제 주가 동향에 대해서는 증시 동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긴축과 테이퍼링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긴축과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의 흐름의 저점과 정점은 뭘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경기의 정점과 저점은 무엇으로 기준 잡나? 바로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금리입니다. 금리.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금리예요. 금리가 제로 금리로 밑바닥을 기어당기고 있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소리고요. 왜? 돈을 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풀려서 돌아서 경기가 좀 살아났어. 다시 수도꼭지를 잠궈야겠죠. 세수 때 물이 필요해서 세수를 하려고 물을 받았는데 필요한 만큼 열어서 물을 받았으면 잠궈야겠죠.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적정 수준에서는 수도꼭지를 다시 잠궈야 됩니다. 그 역할이 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보면 지금 테이퍼링을 하겠다? 뭐 물론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온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시장은 사실 보통 빠지거든요.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에 안전자산 예적금 그다음에 각종 화폐에 대한 것들 등등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히려 최근에 시장이 한번 이번 주 초쯤에 월화인가요? 그때 한번 미국 시장에서 폭락 나왔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막 빅스 지수 12% 올라가고 할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 했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다. 모멘텀이 없어서 빠진 거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빠졌을 거면은 기존에 우리 언제입니까? 막 한참 막 진단 키트 다시 올라오고 할 때 델타 초기 때 그때 시장 조금 빠질 때 그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게 맞죠. 지금은 델타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요번 주는. 그래서 매도를 하지 마라.
투매 개인이 동참해서 하지 마라. 지금은 그냥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최근에 괜한 눈총이 글로 가고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이 또 올 수 있지 않냐. 아니 선진국들은 니네는 백신 잘 맞아서 괜찮겠지. 이머징 국가들, 신흥국들은 백신 못 맞은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우린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글로벌 경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백신이 미접종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통도 좀 잘 안 되고 생산도 좀 빡세고. 그랬을 때 보면은 어쨌든 경기 성장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회복세가 좀 둔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테이퍼링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테이퍼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그래도 경기가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회복을 했으니까. 경기가 회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최근에 어쨌든 간에 델타로 인해서 이제 조금 움찔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소리죠. 결국에 실업수당이 늘어난다는 거는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경기를 살펴볼 때, 경제를 살펴볼 때 가장 큰 사이클 세 가지를 보라고 했어요. 뭡니까? 고용, 소비, 생산. 가장 큰 세 가지 사이클이 고용, 소비, 생산이에요. 자, 누군가는 돈을 써야 기업들은 돈을 벌고 또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해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요즘엔 뭐 로봇으로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자는 필요할 것이고 컨트롤러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고용이 살아야 돼요. 고용이 살아서 생산이 늘어나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번 돈으로 또 새롭게 투자를 합니다. 결국에 이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돼요. 경기는. 근데 실업수당 혹은 또 저기 뭐 있죠? 뭐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미국에서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코로나 부양책들. 그런 걸로 인해서 소비는 많이 살렸어요.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을 많이 쓰게는 했잖아요. 그러고 생산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경기 회복,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얘가 아직 안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금리 올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 보면 계속 얘기 나오시죠? 국가 지금 가계 부채가 얼마고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2030 세대 뭐 비투한 사람들 지금 떠안아야 될 빚이 뭐 산더미다 뭐 이러면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데 이런 걸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번 FOMC에서는 솔직히 안 할 확률이 좀 높긴 높겠지만 어느 정도의 하겠다라는 그런 예고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에 이런 항목들 때문에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은 맞으나 이거를 이제는 우리는 부정으로 무조건 부정으로만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 시장이 앞으로도 가냐 못 가냐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일단 어닝 시즌인데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모멘텀은 일단 아직은 뭐 노출된 게 없어요. 아직은 뭐 이 영상을 녹화한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 나오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큰 종목들을 보유를 하는 게 답일 것 같고요. 그렇게 수익을 좀 봐야 되고, 그게 아닌 이상 트레이딩 장세다.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시장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요. 실적 발표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휴식 아니면 트레이딩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28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합니다. 줄줄이 실적 발표. 그래서 이쪽에서 또 실적 발표를 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주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싶은 기업들은 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련된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또 거기에 따른 주가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또 우리나라 종목 중에 뭐 특히 카카오 같은 것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주식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실 때 그냥 막 시장에 대한 거 뭐 꼭 언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오늘 좀 빠졌네요. 그냥 기사만 보고서 자, 기사 보니까 오늘 뭐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빠졌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기사랑 반대로 본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요. 기사는요, 말 그대로 지금 그냥 뭐 때문에 그랬겠구나 이유를 찾아서 써줘야 돼요. 이유를 찾아서 여기 내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주식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HTS 키지 말고 MTS 키지 말고 네이버 뉴스 들어와가지고 뉴스만 보면서 매매하세요. 그러면 시장 좋다네 그럼 그냥 가는 거고, 그죠? 그 뉴스만 보고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기사들 쓰는 거, 뭐 어떻게 내용은 나오지만 좋다니까 더 갈 것 같죠?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거 좀 잘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처럼 제가 이제 VIP님들을 운영할 때 이런 관점에 대한 것들도 다 브리핑을 드려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따라 붙어도 되고, 오늘은 좀 조심하시고 등등. 시장은 일기예보예요. 시장을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이대시면요, 소나기를 맞을지 우박을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박이 내릴 것 같고 소나기가 내릴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우산을 준비하든 뭐 대중교통을 택시를 타든 뭐가 하든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수장 영상을 지금 놓치지 않고 16분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제가 원래 카톡으로 리딩을 하다가 텔레그램을 좀 옮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카톡으로 리딩하는 게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옮겼는데, 텔레그램에도 지금 650명이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리딩하는,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이 650명인데 추가적으로 카톡에 남아 계신 분도 100여 명 가까이 되시니까 약 750명 정도가 단타수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50명의 회원이면 업계 상위 10% 안에 들어요. 개인 전문가, 회사 전체 내 회원이 아니라 전문가 한 명이 운영하는 회원이 750명이다? 지금 이제 또 뒤에 입장하실 분들까지 하면 거의 800명 가까이 됩니다. 다음 주 시작하려면. 800명?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들. 리딩 서비스에서 거의 업계 상위 10% 안에 들어요. 제가 봤을 때 5% 안에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들어가 봤던 리딩방에 800명 이상 있는 방이 있었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 800여 명이 저를 선택해서 따라오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벤트 같은 거 안 해도 하루에도 수십 명의 회원님들이 오고 계세요. 못해도 10명 이상 오시고. 자, 어쨌든 제 영상을, 이 긴 영상을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저는 이거는 그분들께 분명히 선물을 드려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저도 감사하고, 자, 뭐 따로 이벤트 이미지 없습니다. 왜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주말 영상에도만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놓치지 않고 넘기지 않고 시청한 분들께 작게나마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돈 벌기 좀 힘들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시장인 건 맞아요. 수익 인증 제가 뭐 별도로 또 하지 않을게요. 난 돈 벌고 있는데 뭐 저쪽 방 돈 벌었다고 자랑하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인증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보여드리기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 지난번에 제가 게릴라 이벤트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번호 성함 문자 남겨주시는데 우리끼리 신호예요. 010-2291-2353 2291-2353. 여러분들 성함을 발송하시는데 홍길동 플러스 33 남겨주세요. 33 홍길동 뒤에 33 홍길동 33. 여러분들 이름 성함 석자 뒤에 33 숫자 33 붙여주시는 분들한테만 여기서 1+1으로 한 달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다음 주도 분명히 준비를 좀 해보자고요. 7월 말에서 8월 초 시장이 그렇게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면 그 다음 다가올 수 있는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솟구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1개월 상품엔 1개월 더 드리고 2개월 상품에 2개월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 이름 뒤에 33 붙이신 분들께만 제가
이벤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개월에 44만원인 거예요. 이벤트 이미지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벤트 할 생각이 없는 건데,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위해,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작게나마 뭐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또 다음 주 우리 한번 또 시장을 한번 또 아주 잘근잘근 좀 씹어 먹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